변화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평화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메시지,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한군인의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그리고 이 전국 읍면 동회장 총력 안보 결의대회,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향군에 당부를 했는데, 자, 어떻게 이 메시지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그 지난번에 또 이 방송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유엔사가 지금 해체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유엔사 해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하고, 그리고 종전선언 이런 네. 문제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고, 이거는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거는 유엔이 북한의 군사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내진과 같은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뭐 부정하거나 그럴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유엔의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틀을 크게 뭐 깨서 넘어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어야지 네.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다져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남북한의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어떤 징검다리를 하나 놓자. 지금 현재 곧바로 비핵화 협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징검다리를 종전선언을 통해서 네. 징검다리를 딛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놓자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화협정을 우리가 지금 정전선언 휴전협정을 한,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뭐 휴전에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 된 상태에서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은 네. 그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종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구상의 모든 전쟁은 다 그런 강화조약이라는 형태의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 전쟁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하고 임시적으로 일단 정전협정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네. 정전협정 체제가 지금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임시적인 정전 체제가 70년간 계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건 역시 또한 이 정전 체제가 70년간 계속되면서 강고해졌기 때문에 네. 또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한다면은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는 평화협정의 제 1조 1항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는 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전쟁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평화협정을 당장 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비핵화 선언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제 1조 1항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만 딱 떼놔가지고 네. 먼저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제기됐던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노태우 정부 때 처음이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평화협정을 체결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탈냉전의 상황 속에서 획기적인 조치들을 많이 취했던 것이었고, 네. 노태우 정부가 체결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히려 이제 종전 선언보다도 바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종전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용이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그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완화시키고 이 휴전 상태를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모든 정부가 다 공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평화협정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징검다리라도 하나 놓자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였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은 무슨 뭐 유엔사가 해체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고 네. 평화 체제가 되면은 유엔사가 사실상 별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시절에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훨씬 더 많이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뭐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거를 저는 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유엔사 해체다 또는 뭐 대북 제재 해제다, 종전 선언이다 이런 문제들이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네. 그 정책의 깊은 뜻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그러니까요. 8.15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반복을 하고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행보를 보면서 결국 이런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좀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른바 중도층 네. 아니면은 뭐 중장년층의 음.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가짜 평화, 뭐 가짜 뉴스, 반국가 세력, 이 공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가슴에 좀 와닿지 않는다. 또 그런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좀 계산을 하고 있을지 표 계산 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와 이런 주장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낡은 용어입니다. 낡은. 예, 이런 좀 용어들이 너무 낡은 용어고 뭔가 네. 21세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뭔가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것 같고 뭐 미국으로 치자면은 메카시 선풍이 불었을 때 그 의회에 있는 막 뭐 의회라든가 뭐 내술기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 때려잡자 그렇게 해서 메카시 선풍이 불어가지고 반공 구구 체제로 막 들어갔던 그런 반동의 시대가 미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대인가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마치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언어들이 대통령 입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 그리고 또 국제 정세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과 식견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 남북 대결 구도만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진짜 국지전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이런 우려. 예. 계속 이 긴장의 고조에다 보면 뻥하고 네. 어느 순간 어느 조그만 지역에서부터 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뭐 러시아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서 비롯되는 전쟁 피로감들이 또 계속 있어가지고 네. 이런 전쟁 피로감들 때문에 또 유럽 연합이라든가 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 이제 여론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평화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이른바 이제 신안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이죠. 이런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보 차원에서 다루자 이런 의견들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네. 또 꼭 기후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로 오랫동안 오랜만에 겪어보는 인류가 공통으로 커다란 어떤 보건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문제들을 또 뭐 어떤 많은 어떤 자연 재해 같은 것들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에서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들이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뭐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국격이 또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한 국력에 맞게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그 K컬처 한류라는 것들은 곳곳에서 세계인들과 호흡을 하면서 네. 우리가 세계인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세계인들의 일상을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렇죠.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한국에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어떤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네.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뭔가 지구촌에 제시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아젠다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고 지구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 코웃음 쓸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21세기 2023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런 냉전 시대라든가 또는 메카시 그런 어떤 그 탄압 광풍이 불었던 그런 시대에나 있을 법했던 그런 낡은 언어들이 지금 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